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이비인후과의 박유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상에서 유소한 안청의 진단 및 어지럼증의 진단에서 흔히 사용되는 이음양 방사와 정기와우도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음양 방사와 정기와우도 검사의 검사 원리 및 종류, 검사 방법 및 주의사항 순으로 알아보고 검사 결과의 해석 및 임상적 적용에 대해 몇 가지 증례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음양 방사 오토코스틱 에미션 OA는 음양 자극에 의하여 또는 자생적으로 외유모 세포에서 발생되어 중위를 거쳐 외이도에서 측정되는 어쿠스틱한 에너지입니다. 비침습적이고 비교적 간단한 과정을 얻을 수 있는 객관적인 반응으로 1978년 데이비드 캠프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외유모 세포의 능동적 반응에 대한 이해가 없었으므로 이러한 특정한 소리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외이도에서 자발적으로 측정되는 이러한 반응들을 단순한 노이즈 정도로 생각하였습니다. OA 반응은 외유모 세포의 능동적 반응을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소견입니다. OA가 이런 능동적 반응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데 청신경이 절단되어도 발현이 된다든지 외유모 세포의 반응에 민감한 이독성 약이라든지 소음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 점, 또한 인풋 아웃풋 펑션이 넌리니하고 프리퀀시에 따라 분포하는 점, 또한 코클리어 난청에서는 발현이 되지 않고 외유모 세포가 없는 돌연변이지에서는 발현이 되지 않는다는 점들을 통해 우리가 OA가 외유모 세포에서 발현이 되고 비선형 반응의 산물이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OA는 검사 방법에 따라 자발 이음향 방사, 그 다음에 유발 이음향 방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발 이음향 방사는 스폰테니어스 OA, SOA라고 하며 자극음이 없는 상태에서 와우에서 생성되어 외이도로 방사되는 반응입니다. 유발 이음향 방사는 유발 방법에 따라 또 이렇게 아래와 같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TEOA, Transient Evoked OA는 일과성 자극 후에 일정한 잠복기를 보이며 발생하는 방사이며 SFOA, Stimulus Frequency OA는 연속적으로 이동하며 자극하는 순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이음양 방사입니다. DPOA, Distortion Product OA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주파수를 가지는 순음에 자극이 가해졌을 때 발생하는 여러 주파수의 이음양 방사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임상에서는 특히 TOA와 DPOA를 주로 사용합니다.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검사 방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검사 방법은 아래 그림과 같이 주변이 조용한 상태에서 피검사자가 각성의 상태에서 조용히 앉아서 움직이지 않은 채로 검사를 진행합니다. 유소화의 경우에서는 누운 상태에서도 측정이 가능하며 안정된 상태에서 측정해야 합니다. 검사 전에는 외이도가 깨끗한지 확인을 하고 적절한 크기의 프로브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검사조의 외이도에 프로브를 잘 고정시키고 밀폐시키고 프로브의 끝이 고막을 향하여야 합니다. 검사 방법을 보시면은 소형 이어폰을 통해서 자극음 발생기에서 생성된 자극음을 감쇄기에서 조절이 된 후에 귀로 전달하고 이후 코클리어에서 방사되어서 나온 방사음을 마이크로폰에서 측정을 하여 이것을 증폭하는 방식입니다. 이 증폭된 신호를 증폭시킨 후에 신호와 잡음을 구별하기 위해서 평균 가산을 시행을 합니다. DPO의 경우에서는 두 개의 변조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스피커가 두 개가 필요하고 위상 고정 필터와 조정기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나온 제품들의 경우에는 프로브의 밀폐 여부를 쉽게 확인이 가능한데,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밀폐 여부를 체크해서 올바르게 TV 착용된 경우는 이렇게 초록색의 불빛이 보이고, 만약에 이제 프로브가 적절하지 않거나 혹은 귀 바깥으로 나와 있거나 프로브가 막힌 경우 등 프로브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를 하여 줍니다. 자발 이음향 방사는 외부에 음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존재하는 방사입니다. 1000에서 2000Hz 사이에서 마이너스 12에서 20dB의 SPL의 소리 크기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개의 좁은 음역의 방사음의 집합입니다. 그 방사음의 간격은 대개 50Hz를 넘지는 않습니다. 정상에서 30%에서 측정이 가능하며 60세 이하에서는 빈도가 감소합니다. 좌측보다는 우측에서 반응이 크고 남자보다는 여자에서 좀 더 반응이 잘 관찰이 됩니다. 자발 이음향 방사는 이명의 기전의 하나로도 생각이 되는데, 티나이투스 환자 중에 10%만이 SOA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최근에는 관련성이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자발 이음향 방사 SOA가 관찰이 되면 정상 청력의 역치를 가진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상 청력에서도 관찰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TEOA 일과성 유발 이음향 방사는 귀에서 일과성의 자극 시 얼마간의 잠백기 후에 발생을 하며 주로 이제 클리금을 사용을 합니다. 정상 청력을 가진 사람의 경우 거의 100% 발현이 됩니다. 신생아의 경우에는 프로브가 와우에서 가까워서 더 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SOA에 비해서는 브로드 스펙트럼의 반응인데 500Hz에서 6000kHz 사이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TEO의 반응의 역치와 피오톤과의 반응의 역치는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30dB 혹은 40dB 이상의 난청이 있는 경우에서는 관찰이 되지 않습니다. 변조 이음향 방사는 두 개의 다른 주파수를 가진 순음 F1, F2의 자극음이 가해졌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와우의 기점막에서 해당 아우테어셀이 자극을 받아 변조음을 발생시킵니다. 여러 변조음 중에서는 2F1-F2의 강도가 가장 높은 OA로 임상에서 이용됩니다. 즉 F1과 F2가 각각 1.6kHz이고 2Hz일 때 2F1-F2 즉 를 해서 1.2 kHz가 나오는 이 부분에서 이 변조 DP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순음의 상대적 절대적 강도와 주파수의 비율에 영향을 받는데, 강도는 F1이 F2에 비해서 5에서 15dB이 높고 주파수 B는 F1, F2가 1.21일 때 가장 잘 기록이 됩니다. DPO의 반응은 자극 강도에 비해서 F1에 비해서 55에서 60dB이 낮고 보통 30dB SPL 이하로 나타나게 됩니다. 변조 이음향 방사는 정상적인 청력을 가진 사람은 100% 발현이 되고 40에서 50dB 히어링 로스 이상의 난청에서는 발현이 되지 않습니다. 1000Hz에서 4000Hz의 주파수 대역에서는 청각 요치와 좋은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와우의 주파수 특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검사 시 소음의 최소화와 프로브의 위치와 장착이 중요합니다. 소음의 최소화를 위해 먼저 외부 소음을 최소화를 하기 위해 방음실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음실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프로브를 외부에 두고 검사실의 소음을 측정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피검사자에 의한 소음의 최소화를 위해 웨이도를 정확히 밀봉하는 것이 소음 차단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다양한 크기의 프로브가 있어서 웨이도를 정확히 밀봉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프로브의 위치와 장착이 중요한데, 프로브 문제는 사실상 이제 검사실 오류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프로브의 내경이 폐쇄가 된 경우, 귀지 등으로 프로브의 끝이 웨이도로 이제 항해 있는 경우, 고막으로 항하지 않고 웨이도로 항한 경우, 혹은 이어팁이 프로브 말단보다 튀어나와 있는 경우, 혹은 웨이도에 이물질이 있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어 이를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몇 가지 예를 보면서 결과를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TOA의 검사 결과가 되겠습니다. 오토 다이나믹스의 장비를 사용한 결과입니다. 현재 자극음은 84.7 데시벨 피크 이퀴발런트가 되겠습니다. 두 번에 걸쳐 2회를 측정하여 재현성을 비교하였고 일정 잠복기 후에 평균 가산을 한 결과입니다. 보통 5에서 20ms 반응의 분석 구간을 가지고 자극음은 평균 260회 가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파란색이 이제 시그널이 되겠고, 빨간색이 노이즈가 되겠습니다. 보통 주파수 범위는 400에서 6400Hz입니다. 보통 양성 기준은 에코 리스판스가 5dB SPL 이상이고 재현성이 50% 이상인 경우입니다.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리스판스가 2.1이 나왔고 재현성은 77%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반응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판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좌측기의 경우에서는 에코 반응이 이제 5.4dB SPL이 나왔고 재현성이 81%가 나왔기 때문에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판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NLO라고 된 것은 이제 데이터 샘플에서 억셉트된 숫자를 나타내는 것이고 여기 NHIN 하이라고 된 것은 데이터 샘플에서 리젝션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요것은 DPO의 결과이며 주파수 반응을 보여주는 DP그램이 되겠습니다. 노이즈 플로어에 비해서 3dB 이상인 경우 양성이 되고 같은 개체에서 한 개체에서 역치가 6에서 9dB 이상 변화 시에는 와우의 변화를 의미하게 됩니다. 주파수 범위는 이제 400에서 1000Hz까지 고주파수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오른쪽 귀의 경우에서는 특히 이제 1kHz 같은 경우에는 반응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고 2kHz 정도에서는 소음에 비해서 DP 반응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좌측귀의 경우에는 모든 주파수에서 DP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이걸 좀 더 수치로 정확한 수치로 보여준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DPOA는 신생아 난청의 선별 검사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으며 주파수에 따른 히어링 로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라든지 멘탈 리테데이션 환자 혹은 코마토스 환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코클리어 병변과 레트로 코클리어 병변을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전음성 난청인지 강강성 난청인지는 구별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이염이 있는 경우에 난청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이 중이염에 의한서 못 듣는 건지 혹은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는지는 구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이독성 난청을 모니터링하고 소음성 난청을 모니터링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고주파수 영역을 잘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술 중에 이제 감시에 쓰이거나 혹은 오늘 시간에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이퍼런트 시스템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디토리 이퍼런트 시스템의 기능을 평가하는 곳에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 와우도 검사, 일렉트로코크리오그라피, 우리가 이코지라고 이제 흔히 부르는 검사는 청성 유발 반응 검사 중 초기 반응 중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음자극을 받아 와우에서 발생하는 유발 전위를 측정하는 검사로 와우에 인접한 부위에 그림과처럼 전극을 위치시킨 후 와우의 마이크로폰 작용, 가중전압, 복합 활동 전위, 활동 전위 등을 측정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달팽이관에 인접한 곳에 전극을 위치를 시키고 소리 자극을 주는 동안 와우에서 발생하는 그런 유발 전위를 이제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미 역사가 오래된 검사 방법이지만 아직도 임상에서 메니에르의 진단에 널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코클리어 마이크로포닉은 소리의 자극이 와우에 도달한 후 즉시 나타나는 자극음과 같은 교류 전이가 되겠습니다. 외유모 세포에서 기원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저주파수 혹은 중간 주파수의 소리 자극으로 이렇게 기점하게 이제 전이 혹은 왜곡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반응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이러한 마이크로포닉은 압축상
혹은 이제 희박상의 교대 자극을 통해서 임상적으로는 마이크로포닉을 억제시킨 후 SP와 AP를 좀 더 잘 보기 위해서 억제시킨 후 이제 측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CM을 보기 위해서는 압축상과 자극상을 각각 측정한 후 비교를 해야 되겠습니다. 서메이션 포텐셜 SP는 외유모 세포에서 발생을 하며 자극음의 지속시간과 일차하여 나타나는 직류 저류가 전이가 되겠습니다. 컴파운드드 액션 포텐셜 AP는 와우의 신경 섬유의 집합이 동시에 나타나는 활동 전이입니다. 와우의 기저부에 있는 청신경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 방법은 전극의 위치에 따라 고막 외법, 고막법이 있을 수 있고 정원차법, 경고막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막 외법이라든지 고막법의 경우에는 비침습접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원창법이라든지 경고막법의 경우 재현성이 좋지만 침습접이라서 국소 혹은 전신 마취가 필요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코지 검사에서 마스킹은 필요하지 않고 진정에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현성과 민감도가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트랜스 팀파닉 같은 경우는 이제 검사가 좀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고 협조가 좀 필요합니다. 보통은 이제 고막 외법을 시행하여서 이러한 경우는 쉽게 이제 저희가 시행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AP 반응의 경우 저주파수 영역에서는 주파수 특성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CM의 경우 아티팩트와 감별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극 강도가 증가할수록 파형의 진폭, 앰플리튜드가 증가하고 잠복기는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60dB 이상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거 검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BR이라든지 이런 그 유발 전이를 검사하는 방법과 비슷한 방식으로 측정이 되겠습니다. 이마에 접지 전극을 위치를 시키고요. 검사하고자 하는 반대편에 기준 전극을 마소이드 팁에다 위치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보통 방음실에서 편안하게 누운 자세에서 측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오른쪽 귀를 측정하는 모습이고 이 프로브를 이제 귀를 뒤로 당기고 귀를 깨끗이 한 다음에 이렇게 황금 코팅이 되어 있는 프로브를 귀 깊숙이에 위치시키면 검사가 준비가 완료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코지 검사는 메니에르 병의 진단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SP-APA 레이셔가 0.4 이상인 경우 양성으로 판정할 수 있고 엔도리파틱 하이드롭수가 있는 경우 SP가 증가하고 APA 레이턴시가 딜레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SP가 포지티브로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신경 종양 제거 수술 시에 뇌의 기능을 감시하거나 돌발성 난청의 예후, 뇌름프류공의 진단과 수술, 난청의 선별 검사, 청신경 병증의 진단 등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간단한 증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자 25세였고 반복되는 현웅을 주소로 내원하셨습니다. 오른쪽 귀에 이충만감이 있었고 난청, 이명이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측 귀에 저주파수 난청이 있었고 이코지 검사에서 SP-APA 레이쇼가 0.57로 우측에서 유의한 소견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남자 1세 하나가 되겠습니다. 양측의 난청으로 내원하였고 OA 검사에서는 이렇게 양성 소견이 나왔지만 ABR 검사에서는 양측에서 노리스판스를 보였습니다. 오디토리 뉴로패시를 의심하였고 이코지에서 콘덴세이션과 레어프랙션에서 코클레어 마이크로포닉이 역전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고 이것은 이제 이코지에서 마이크로포닉을 확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ABR에서도 마이크로포닉을 확인할 수 있는데 ABR의 경우에서는 이렇게 파형의 역전이 관찰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음양 방사와 전기 와우도 검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음양 방사는 음양 자극에 의해서 또는 자생적으로 외유모 세포에서 발생되어 중위를 거쳐 외이도에서 측정되는 어쿠스티컬 에너지입니다. 임상적으로는 TOA와 DPOA가 흔히 사용되고 있고 난청의 선별 검사와
이독성 난청 혹은 소음성 난청의 모니터링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기 와우도 검사는 와우에서 발생하는 유발 전이의 하나로 코클리어 마이크로포닉스를 측정할 수 있고 SPAP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메니에르병의 진단과 오디토리 뉴로패스의 진단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반가웠습니다.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신 경우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